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 원장님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예. 요즘 이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일반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공황과 멘붕 상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공황 멘붕.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한 8, 9월부터 시작된 예.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죠. 예. 그리고 이제 11월에 검찰 수사가 있었고 예. 관련자들이 귀국하고 잡혀가기 시작했고 예. 12월 9일 날 탄핵이 있었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연말까지 세 차례 사과 그렇죠. 담화를 했고 예. 1월 1일 날 대통령이 또 이 기자 간담회를 했고 그렇죠. 또 1월 하순경에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사실상 특검이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특검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런 과정을 놓고 국민들이 전부 다가 멘붕이다, 공황이다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지간하다, 그만하자. 그런 말도 많죠. 예, 그런 말도 하는데 예.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아마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뭐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뭐 돈을 더 안 쓰는 거죠. 그것도 뭐 4월 위기설로 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뭐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업의 지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뭐 그만하자 어떻게 되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없었으면 4월 위기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게 이제 마녀사냥 하듯이 뭔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어떤 방송국에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간부들이 요즘이 더 조용하다. 요즘이에요. 예? 아니 뭐 수사하는 거 말고는 예, 예. 몇 달 전보다 낫다. 그러네요. 예, 정부가 뭐 아주 돌아갈 때보다 예. 정부가 좀 중재가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순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최순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뭐 떨어진다 하는데 원장님 병원에는 최순실 때문에 사람 좀 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통계를 내보니까 10월, 11월, 12월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감 보는 병원 말고는 독감은 워낙 이제 기승을 들쳤으니까요. 그게 최순실 때문이겠습니까? 갈수록 불황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겠습니까? 불황의 골 깊어지는 것 플러스 최순실 사태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최순실 때문에 병원도 안 갑니까? 병원에 위급한 거 아니면 안 가죠. 예, 그러면 예. 이제는 그러면 그만하자 그러면 뭐 최순실 특검 수사도 그만하고 그러시는 안 탄핵도 되죠. 그만하고 그냥 여기서 없던 일로 그냥 경제를 살리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의를 바로 잡아야죠. 그걸 뭐 여기서 위안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곧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이제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나와도 고민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인용이 돼도 그렇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어쨌든 이 태극기를 들고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예, 요즘 슬금슬금 기세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도 좀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고, 뭐 대구 예. 경북 TK 지역에서는 예. 탄핵 반대가 더 높대요.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퍼센트지로 한 8, 9% 정도 된다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한 78, 8%가 또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 보수에서 뭐 제가 봤을 때 한 35% 예. 정도가 이제 탄핵 기각을 이야기하는 보수에서도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뜻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이 뭐가 복잡하게 오랫동안 가다 보면요. 예. 본말을 전도하고 몸통과 꼬리를 전도해서 이야기해요. 전도라는 게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누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끌고 왔습니까? 고영태죠, 고영태가 먼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의 죄가 아닙니다. 네. 그 자꾸만 뭐 국민이 무슨 기획을 했다고 그렇게 저번에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네. 참 왜 저럴까 나는
진짜 사태 파악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 언론, 노조, 좌파 세력의 연합이라 그러는데 검찰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죠. 그 주요 검찰 간부들은 거의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찰 간부들을 임명할 때는 부장 검사까지 꼼꼼히 부장 검사 이상까지 꼼꼼히 임명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요번에 마지막 저 탄핵 직전에 모 인사를 또 경찰 인사했잖아요. 예. 말들이 많았지만 네. 경찰, 검찰 이런 그리고 국세청 같은 거 이 굉장히 이 국가를 장악하는데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네. 예, 돈과 권력 또 감찰해가지고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거죠. 네. 그건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검찰을 개혁한다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국세청과 이 검찰의 조직이 구미에 맞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검찰과 언론을 탓할 수가 없죠. 자기들 블랙리스트 다 작성해놓고 정말.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공범이다, 공무원 혐의가 있다 이래 만들었다는데 예. 그 검찰 총장부터 법무부 장관 예. 부터 검사장, 부장검사까지 다 임명한 사람이 청와대 아닙니까? 그걸 민정수석이 다 관리하지 그 않습니까? 우병우가 그런 부분을 전부 관장했다고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장급 그렇죠.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 검찰이 그 공범이라니요 대통령을 오랫동안 기억해서 만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특검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특검도 아니 검찰이라고 검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검찰은 대통령의 어떤 입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이제 물론 레임덕 상태에서는 좀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레임덕 상태에서 그렇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 예. 최순실 사태가 생기기 직전까지 예, 우병우가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29일 날 그만뒀을 거예요. 30일 날 그만뒀나 자관. 예. 29일 하면 30일 날 그만둔 걸로 아는데 10월. 그러면 그때까지 레임덕이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정확했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수사받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예, 검사는 이렇게 서 있고. 검사는 이렇게 서 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완벽하게 정확하고 있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중앙지검에 예, 특수본에서 예, 전체의 이 진실이 한 100이라고 하면 검찰의 특수본, 특검 말고요. 예, 에서 수사를 완료했을 때 예. 진실 중에 몇 프로 정도 밝혔을 거라 봅니까? 아, 이번 사태에 대해서요? 예. 글쎄요. 이번 특검하고 또 많이 다르니까 그때 검찰에서는 구속 안 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됐잖아요. 예. 예. 제 생각엔 한 10%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 그래 보거든요. 예, 예. 지금 뭐 특검이 제가 볼 때 한 30-40% 했다 봅니다. 네. 진실 중에. 뭐 특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특검이 지금 우병우를 제일 나중에 부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번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 국정농단에 예.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키고 예. 또 김종이나 이런 이 관련자들이 이 비사실이 나타났는데도 그걸 덮어버리고 예. 또 최순실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 노력하고 또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방사청 인사에 개입했다. 그렇죠. 버마 대사나 이 대사 4명의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 가지고 옷을 뺏겼다. 예. 또 문화체육부의 국과장 6명을 옷을 뺏기라고 했다. 예. 지금 곳곳에 이 민정수석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장관이 그 사람들 옷을 뺏길 수 없다 하는데 네? 김종국 장관입니까? 원래 힘 좋죠.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수석은 이 급수가 뭔 줄 압니까? 차관복급이죠. 차관급입니다. 아, 차관급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차관이 장관한테 가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데 장관이 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장관은 쪼다로 자기 부서에서는 그렇죠.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인사도 개입을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최순실 문제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사를 예. 직무유기고 예. 이렇게 누구 옷을 뺏기라는 것은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뭐 그거 말고도 뭐 개인적으로 무슨 그림이니 땅이니 뭐 숱하잖아요. 많죠. 그 다음에 정윤회 3인방 지라시 사건 예. 이것도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경찰이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자살하고. 두 명이 깜빵에 갔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몇 년 전에 뇌물 받은 거 그것도 파헤쳐가지고 감옥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것도 또 나왔죠. 나왔죠. 자, 그렇다면 예. 그렇게 만드는 사람의 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서 직무가 이 사건의 특검에 와서는 순서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맨 먼저 받아야죠. 맨 먼저. 근데 지금 예. 이제 특검이 예. 한 7, 80% 이제 종착역을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출두도 안 했어요. 예. 금요일쯤 한다 어쩐다는데 또 가봐야 되지요. 예. 그러면 한 10일쯤 돼서 가서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도. 그것도 뭐 특검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수 저런 검찰 출신이죠. 원래. 예. 그분이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뭐 굉장히 수사를 아주 독자적으로 잘했다고 평이 있던데, 그러니까 또 뭐 중간에 또 한 자리 건너서 다 아는 사이겠죠. 또 저는 아직도 우병우 전 수석이 좀 뭔가 살아있는 권력이 있다고라는 저는 보여져요. 어제 방송에 가가지고 예. 정치 뭐 씨부리는 거는 무슨 변호사 보고 시키고 뭐 시키면서요. 우병우 이야기할 때는 꼭 저보고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앵커 보고 그랬어요. 센 사람 말하기 싫은 거는 내한테 시키냐고 생방송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요. 그냥 웃고 말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 검찰에 들어갈 때 기자들을 이렇게 계속 쏘아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마지막 여자 기자 쏘아본 것만 이슈가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처음부터 딱 그 남자 기자한테도 이래 보는 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유, 안 쉽죠. 예. 그거는 좀 기자들이 국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 사람들이 권력이 많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럼 죄가 있든 없든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아 정말 확신에 찬 인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확신에 찬 인물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람, 저는 항상 사는 데 있어가지고 대화할 때도 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확신에 찬 인물들은 옛날에 히틀러도 그랬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우수석이 히틀러 같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옛날에요. 예. 제가 사실 히틀러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네. 히틀러가 져가지고 이제 거의 다 져가. 네. 거의 베를린에 고립되고 있는데 그때일수록 소수의 히틀러 지지자들은 더 열광합니다. 그렇죠. 이게 역전시키는 비장의 감추어 놓은 무기가 등장할 거다. 예. 핵무기나 예. 또 무슨 이 미사일, 그렇죠. 그리고 뭐 엄청난 대포가 있다. 예. 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히틀러가 예.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영화도 나오죠. 레이더스 오브 예. 로스트 아크.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잃어버린 성계의 예. 추적자들. 예. 실제로 히틀러가 이 티벳에 이 달라이 라마, 그 티베트에서의 10년인가 하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집트, 또 중동 곳곳에 예수의 무슨 과거의 이런 성계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유물을 찾으려고 예.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렇죠. 히틀러의 그 나치 문양이 예. 불교 문양에 거꾸로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긴 예. 그렇습니까? 예, 하긴 그렇죠. 예. 그건 뭔가 하면 히틀러가요, 실제로 티벳까지 독일 나치 군대를 보내갖고 티벳의 힘을 빌어와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나치 독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주술사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취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런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이 사태가 역전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없는 군대들, 이미 다 져서 해산된 군대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을 구조할 거라고 믿고 그렇죠.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마지막에 히틀러가, 그 사진은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히틀러 유겐트 애들한테 히틀러가 훈장을 주고 악수하는 장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
황장수가 배신했다. 원장님 보셨을 때 제가 배신한 것 같습니까? 원장님 저하고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1년 돼가죠. 예. 1년 동안에 제가 말한 게 바뀌어갖고 박근혜 그리고- 정권에 붙어 먹으려다가 이 정권이 이제 망하는 것 같으니까 또 잽싸게 아, 문재인한테 그리고- 붙은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왔다 갔다 안 하고 예측을 잘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 또 내가 상담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뭐 우리가 트럼프도 맞췄고 많이 맞췄죠. 많이 맞췄죠. 예, 예.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데 이게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사람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히틀러 마지막 시대 때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보고한 거는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아직 군대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하들이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직 군대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반격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저번에만 뭐 머나먼 다리 예. 그때 아르면서 약간 반격을 했는데 그때도 그 롬멜 장군 죽이지 말고 그런 유능한 장군들을 말을 들었으면은 반격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네. 근데 히틀러야말로 그냥 물론 인간이 다 그렇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네. 보지만은 그냥 고집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망하는데 그냥 망하길 잘했어요. 그 정말 물이 좋은 장군 했으면은 그 히틀러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에 독일의 주요한 롬멜이나 장성들은 예, 병력을 독일 영내로 다 불러 들여가 예, 독일의 그 라인강 엘베강 중심으로 지키자. 그랬죠. 그러고는 휴전을 도모하자. 그랬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히틀러가 뭐 벨기에 아르덴숲 근처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가 순간 반짝하다가 1944년 12월 달에 결국은 그게 벌지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벌지 전투. 예, 결국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엉망이 되긴 잘했어요. 그 히틀러가 좀 똑똑해가지고 그 유능한 장군 말 들었으면은 아이고 참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 일본도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네. 주축들이. 그럼 우리나라 아직 해방도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뭐 이야기가 어쩌까지 하다 이래 나왔는가는 우병우 수석 이야기 하죠. 검찰이 예, 박 대통령을 죽이는 4인방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근거로 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놀랐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언론이요. 예, 오늘 이성환이라는 사람이 예, 법정에 가가 질문을 했어요. 예. 최순실이하고요, 질의. 예. 그런데 이 사람 녹취록이 최순실이가 올 작년 8월 달에 예, 춘천 집에 내려가 있는 미래재단 사무총장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이 사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고 언론도 접촉을 했겠지요. 예,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고영태를 시켜서 이야기해가 예, 서울로 올라오니까 미래재단 앞에서 보자 해고는 고영태가 실어갖고 예. 한강 오수부지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네. 밤에 갔겠죠. 뭐 낮에 갔겠습니까? 뭐 텔레비 드라마 같네요. 네, 그러고는 최순실은 SUV에 딱 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영태가 태우면서 네 핸드폰 내놔라. 음, 해갖고 이성환이 핸드폰을 뺏었어요. 녹화를 하도록. 그때부터 최순실이가 그때 8월 달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몇몇 언론이 취재를 했습니다. 조선이나 한겨레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위기를 느끼고 여기에서 배신자들을 차단할 때 음, 차은택이한테 다 했다 해라.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친구가 전화기는 뺐을 줄 알고 이 친구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빠리빠리하게 생겼어요. 딴 걸로 녹취를 했어요. 노라 동치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론사의 간부한테 줬는데 이 언론사 간부 놈이 그 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안종범이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줬죠. 그래서 안종범이의 관련 전화 녹취록에 예. 그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언론사 간부가 안종범이한테 전화를 해가 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안종범이가 녹취를 했겠죠. 자기 그래, 전화기에. 그렇죠. 그것도 대포폰이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대포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포폰은 최순실이가 대포폰 한 3, 40개 썼다는데 1번은 딱 붙여야 돼요. 예. 1번 박근혜. 이건 박통하고만 둘이 해야 돼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두 개 다 한강에 버려야 돼요. 예. 2번은 뭐 정호성, 3번은 안봉근, 뭐 4번은 이재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포폰을 갖고는 성질이 급하니까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 하니까 의미가 없죠. 대포폰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종범도 그 걸렸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에서 많은 언론들이 예. 5, 6월 달쯤에는 다 알고 있었고 예. 또 누굽니까? 고영태가 예. 2014년 11월 달쯤 TV조선에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우병우 보도됐는데 예.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당하면서 예. 우병우 공격했다고 당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래. 미르하고 K스포츠 때문에 그러는데 예.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언론들이 이 사태의 진실을 거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터져나가기 전에 얼마나 보도를 했다고 봅니까? 거의 보도 못했죠. 갖다 줬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어놓은 거죠. 이제 언론도 뭐 어떻게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어찌 보면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뭐 또 당장 세무조사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8월 달쯤 되면은 이제 좀 터뜨릴 만한 데가 터뜨린 거고 그때 이제 서로 뭐 정면으로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또 정부 측에서는 그 조선일보 사장 그 비리 터뜨리고 그래서 뭐 재벌 언론의 뭐 비리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비슷한 영화 나왔죠. 뭐 내부자들인가 그런 영화였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역사는 너무나 발전 없이 재현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론들이 잘난 척을 해야 됩니까? 잘난 척을 할 자격이 없습니까? 자기가 없죠.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면 잘난 척이라도 하지 말지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남아있는 어떤 대표성이 언론밖에 없으니까 전체 100이라고 보면 100 중에서 언론이 예. 힘이 몇 프로 정도가 이번 사실의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까? 사람으로 보면 언론계 전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20% 정도 좀 되겠죠. 저는 0.2%, 0.02%도 아니라고 그건 너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반기문 전 총장께서 마지막에 이제 갈 때 빼있는 말을 하긴 합니다. 뭐 역시 언론은 무관의 재앙이다. 근데 나쁜 의미에서 제왕이다. 이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욕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언론한테 몇 번 당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중시해야죠. 저는 언론이 이 나라에는 썩었다고 봅니다. 저는 욕을 좀 하는데요. 예. 반 총장이 왜 보도를 당한 줄 알겠습니까? 반 총장이 지지율이 한 30% 됐으면 그래 안 했겠죠. 예. 반 총장은 거의 병이 걸려가 음. 사자가 쓰러져 가면 하이에나가 사자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독수리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달라들어서 뜯어가지고 될 만한 사람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뭐 대주점도 그 사실 편집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억울한 게 많은데 예. 그 양반도 주변 관리한 거 보면 예. 제가 2년 전에 가족관계 정리 안 하면 원래 예측을 정확하게 저기 정확하게 했죠. 예. 이 대통령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 사석에도 아주 정확하게 몇 개월 전에 예측하시더만요. 그때 또 뭐 어떤 분은 저보고 뭐라 하시고 막 그 뭐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세월이 다 검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나 좌파들이 예. 예. 사태가 이런 줄 알고 이 최순실 비리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까? 안 했죠. 몰랐죠. 예. 뭐 아는 사람 뭐 있었겠어요. 2년 전에 알았지만은 그 발설했다가 뭐 자살하고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재벌가에서 정보 소식통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예. 제가 한 1년쯤 전에 사실은 최순실이다.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뭔 말이냐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좀 아마 직접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무도 이까지 들으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박 대통령의 임기 한 9개월쯤 전부터는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누군가 한 사람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아마 황선생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도 안 믿었어요. 워낙에 뭐 막강한 파워를 갖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이 아주 그 공작을 잘 하셨잖아요. 옛날부터 유신 시대 때부터. 그래서 저는 뭐 한 마지막 직전까지도 레임덕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레임덕은 그냥 탄핵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국민, 검찰, 언론 뭐 아무도 예측 못한 아주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우발적인 사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예. 아까 말한 검찰이나 언론이나 뭐 노조나 좌파 세력의 연합에 의해서 이게 됐다 아닙니다. 하는 부분에 예. 그러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치밀하게 기획했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근데는 대통령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아니라 하다못해 작은 조직의 수장만 돼도요, 받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근데
대통령 이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OECD도 가입했고 세계 10위 부국인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았겠어요. 근데도 저렇게 판단하는 게 언론과 검찰의 기획이다.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외교 전쟁에서 대북 관계라든지 그런 거 중국 관계, 러시아, 미국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 예. 군과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이런 온갖 사정기관을 다 감사원까지 다 끼고 있으면서 오랜 동안 이걸 뭔가 기획을 하는데 그 정보를 하나도 못 들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무능해서도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정보과나 이런 뭐 외사과에서요 매일마다 그 무궁화 두 개 이제 경위급이죠. 이런 사람들이 매일 한 2시간씩 보고서 올립니다. 매일마다. 그럼 그걸 이제 민정수석이나 뭐 청와대 어떤 수석들이 보고 취합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취합 과정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아마 히틀러처럼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또 올렸을 수도 있겠죠. 박간천이가 계급이 뭡니까? 경정이었죠. 그 작은 무궁화 세 개. 예, 경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윌슨스의 과장으로 있었죠. 과장급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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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한천이 정도가 경정이면 뭐 경찰 간부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간부는 아닙니다. 실무진이죠. 총경 이상쯤 가야 예. 그래도 조금의 간부다 하지. 일선 경찰서장, 예.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 박간천이 정도가 예. 공무원으로 따지면 박간천이는 뭐 한 저기 사급? 공무원이 사급? 경찰서장이 4급쯤 되죠. 5급쯤 되겠네요. 5급쯤 되는 공무원입니다. 예. 예. 그러면 박간천이가 이 사실을 1순위가 최순실이다라고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 했잖아요. 예. 그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알았다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많았죠. 그 윗선에서는 다 이 지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정보의 양입니다. 예.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예. 이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벌써 이렇게 뷰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왜곡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참 신기했어요. 최순실이가 예. 이 각각의 정보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나가 예. 자기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흘러 들어가는가를 중간에서 다 카트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는 이걸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올리면 내가 그랬다고 찍히니까 그때부터 소문 싹 돌아서 전부 그냥 알고만 있지 말을 안 하지요. 그러면 이 사태를 오랫동안 기획해서 지 스스로가 지죽을 무덤을 판 사람 누굽니까? 최순실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도 반성을 못하고 막 자기들이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것도 그 청소하신 오늘 또 방송에 보니까 또 그분이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또 말씀 잘하시대요. 말씀 잘하고 그런데 예. 저는 막 그분이 연병 안에까지만 하고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래 봅니다. 예, 이 모든 일이요 다 예. 이렇게 사람이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연병 안에 하면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뭘 또 그런 데까지 나가시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 이 연병할 사태 때문에 전부 이 집단적인 우울증을 앓고 오늘의 주제 예. 공황과 패닉을 앓고 있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태에 이 수습은 예. 장사도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문 닫고 고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특히 원장님은 좀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네. 남들이 봤을 때 항상 좀 빼딱하고 지나치고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고 예. 네?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옆에서 좀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적절한 그 합리성을 보면 이 사태의 수습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차피 뭐 저는 처음부터 그랬죠. 이게 뭐 너무 절망을 가지지 말자. 어차피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정규제 주필도 그렇게 보기는 봅니다. 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이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안 일어날 일이었던데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야기 같고요. 이제 이게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는 했죠. 이게 우리 민주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전부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루 30분씩 걸읍시다. 사람이 걸으면요 우울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제가 요즘 한 열흘 동안 운동을 안 했더만 저도 갑자기 요새 좀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그리고 또 옛날에 그 금감원 사태를 또 해결하고 나니까 일이 팍 없어졌어요. 그 일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대요. 사실은 지금 제가 굉장히 기뻐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다 건강검사 때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회의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6회 있었는데 회의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 있죠. 예. 그러면 한국의 지금 집단 우울증은 다 할 일들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 퇴근할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를 타지 마시고 딱 걸어다니면 우울증이 해결되겠습니까? 큰 도움 되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권고하기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빨리 내려가지고 좀 걸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죠. 예. 근데 그거 하면은 확실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남성 중년은 이제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우울증과 연결되죠. 저도 한 10년 전쯤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정력이 약화돼서 우울해지셨습니까? 아, 그거는 별로 관계는, 관계는 뭐, 그것도 관계 좀 있겠네요. 예. 뭐, 어차피 남자가 40대 중반 이하 되면 정력이 떨어지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뭐, 정력이 떨어지니까 또 오히려 자유로워지고요. 좋던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예, 예. 아, 막 20, 30대 때는 너무 그 어떤 남자들의 24시간 생각하는 게 다 리비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건전하게 돌리면 좋긴 좋은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해요. 해방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끔 또 이상한 인간들은 이 나이에도 그 막 애인이 7, 8명 있는 인간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참 그건 아마 그 병이 일종의 병이겠죠. 근데 여하튼 굉장히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 씨.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 했죠. 아, 자기는 막 비아그라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라니까요. 60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정력이 떨어져가지고 조용히 책 보고 자연을 관조하지 뭐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냐고. 그 말에 좀 다른 면은 좀 공감 안 가는 게 많은데 그 말은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예.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예. 1부에서 남성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남성 우울증이 요즘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년 남성이 우울증에 심하게 노출돼서 상실감에 흔들리기도 한다 하는데 예. 저도 요즘 좀 많이 우울해요. 그럴 거예요, 중년이니까. 아니 뭐 중년이라니까 갑자기 진짜 더 우울해지네요. 중년은 분명히 맞습니다. 중년이 아니라 좀 있으면 중년하고 장년하고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한 40, 50대부터 중년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 60대 넘어가야 이제 장년이죠. 장년이랍니까? 예, 예. 아, 장년은 안 들어갔을 다행이다. 예, 예. 원장님은 이제 좀 있으면 장년에 들어가시겠네요. 아, 제가 뭐 39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죠. 예. 아, 정력 수준이 39이다 말씀은 아니시죠? 아, 나이가 그렇단 말이죠. 나이가. 예. 20살을 뺐습니다. 예. 또 진실을 말하고. 아, 저는 항상 진실을 주고 예, 예. 59, 우리 나이로 네. 제가 5년생이니까 신하고 맞나요? 저보다 6살, 5살 많으시잖아요. 예. 맞네요. 벌써 나이 생각하기 싫어요. 여기 넘어갑시다. 환갑잔치 하실 겁니까? 하면 화내시겠죠. 요새는 뭐 환갑잔치를 어떤 우리 형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뭐 우리 누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누나 친구가 뭐 환갑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난 아빠하고 같이 점심 먹었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환갑잔치 하면 가서 송악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럼 뭐 잔치하죠 뭐 우리 식구들끼리. 예.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모친 예. 그 저기 잔치에 예. 실순인가 가서 그 송악사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 뭐 대단한 영광이네요. 송악사 좋은 노래 좋죠. 예. 예. 아무튼 이게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또 중년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최근에도 제 후배가 겨울에 그 설악산 등산을 하다가 이제 3년 후배되는 정형외과 후배인데 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보면 주위에 의외로 심장마비로 많이 죽습니다. 그 이제 너무 추울 때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특히 40, 50대. 예, 그러니까 30분 이제 편안한 길을 걸으세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독인데요. 그 올라가다 의외로 많이 죽습니다. 히말라야 같은데 한 5,000m 요새 유행이죠, 트레킹. 예. 최근에 내가 한번 모임에 갔는데 그 중년 여자분이 거기 가서 죽었대요. 내가 캐 물었죠. 갔다 왔다 막 자랑하길래 분명히 그 죽은 사람 있죠 하니까 내가 돗자리 깔라는 거예요. 한 명 죽었대요. 제가 2007년 1월 달인가요? 예. 한 4명이 모여갖고 이 인사동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 이제 건국대학교에 이제 뭐 합장을 하시던 그분 참 사람도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예. 좀 늦게 오셨어요. 예. 그 날이 굉장히 추웠어. 예. 그런데 이분이 앉으시더만은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 하시던 분한테 별로 안 좋아하셔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연세가 그때 그분이 그때 한 다섯 한참 위험한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식사부터 좀 하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 첫 숟가락을 딱 드시더만 하시더만은 예. 이렇게 바로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주무르고 이래도 안 돼서 이제 119에 연락했는데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차가 119 못 차가 들어와. 못 들어와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맨발로 그냥 그 큰 길까지 나가서 그분들을 안내해가지고 예. 없다시피 해갖고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근처에 네.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네. 대학병원에. 예. 그랬는데 결국 뭐 가서 이걸 하는데 119 차 안에서부터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충격받았거든요. 예, 그 충격 많이 받는데 아마 심근경색인데 심근경색이 예. 나이 추면 그 심근경색도 옵니까? 당연히 오죠. 이 춥거나 담배를 피면은 이렇던 혈관에 이렇게 확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밖에 굉장히 그날따라 한 영하 10몇 됐어요. 예. 추운데 있다가 예. 들어오니까 그렇게 따뜻한데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특히 중년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포함시킨 남성에 더 취약해요, 혈관이. 그래서 남자가 더 빨리 죽는 이유가 다 거기서 있고요. 근데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추운 날 나가면은 이렇게 확 오므라져가지고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저녁에 비해서 몇 배나 올라가요. 그 운동을 하려면은 따뜻한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히 담배를 피면은 왜 이렇게 시골에서 잘리면은 담배를 갖다 하면 피가 멈추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실험을 해보면은 토끼 귀에 혈관이 보이잖아요. 그 담배 딱 갖다 대면 그 혈관이 딱 없어져요, 하얗게. 그만큼 그래서 옛날에 손가락 비이면 예, 시골에서 낙 같은 거 하다 보면 곧바로 예. 그냥 담배 예,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담배 양리 작용을 이용한 건데 그만큼 담배가 이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그 정력에도 안 좋죠. 이 남성 발기도 이제 혈관 문제인데 혈류 문제, 혈류. 이걸 수축을 시키니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담배 끊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끊으면 정력이 10배 좋아진다면 잘 끊어요. 예. 그러니까 담배, 추위, 건강을 위해서라도 추운 날에는 운동을 하지 말고 오후에 따뜻한 데서 하고요. 그리고 그 정우라면은 그 정신과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중년 되면은 사회에서 이제 CEO급이기 때문에 CEO인 중년은 0.01%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중년은 돈도 없고 몸은 쇠약해가고 그렇겠네요. 집에서는 구박받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몰랐죠. 기록에 남으니까 그게 이제 좀 가기를 꺼려 하는데 말씀을 잘 하시면은 그 기록을 안 한다더라고요. 제 정신과 병원에 예,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도움해서 이제 자기 머리 안에 다 넣는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뭐 군인들이나 이런 기록을 할 때 그 인사에 뭐 아주 막대한 막심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게 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기가 어떤 고민이나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 어디에도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자존심이 좀 있는 분들은 친구 만나서도 말을 잘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상담할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속으로 이제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그렇죠. 사겨지잖아요.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못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뭐 내면으로 쌓이다가 그게 패닉, 공황 증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대학 교수나 전문직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공황장애가 많죠. 예. 언제 자기 지위를 잃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참 해결하기는 제가 정신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고치기가.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그 공황장애를 이제 슬기롭게 이 타악기로 막 해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 특히 야망이 크고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그런 분들한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천재가 많죠. 그것도 뭐 옛날에 모차르트나 이런 분들 보면 다 주위에서 보기에는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 인류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야망도 뭐 학문적 성취도 별로 없는데 예. 안티가 좀 많아요. 곳곳에 뭐 바른말 할까 그러면. 한 뭐 수십만 원 안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안티들 부분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속으로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요. 사이프니까. 예? 사이프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댓글을 아니 안 나는 해요. 지금 다 보죠 저는. 아, 저는 또 욕하는 걸 보면 즐거워요. 전투력이 조금씩은 생겨요. 아, 즐겁진 않죠 그래도. 아 즐겁지는 않죠. 그거 보고 즐거우면 제가 변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럼 극장에서 전투력은 물어봤어요. 좀 쌓여요. 예. 그런데 보지 마세요. 몸은 마음 편하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맨날 이게 뉴스 브리핑이니 이런 걸 하니까 또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이다 해서 상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이런 네. 거를 또 좀 알려면 또 봐야 돼요. 직접 보지 마시고 이제 제 3자를 통해서 이제 의견. 원장님이 그걸 제3자가 보고 저한테 말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아무도. 저한테 말을 잘 하던데요. 예? 저 약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뭐 원장님이야 솔직히 제 안티에 비하면 0.0001%도 안 되죠. 원장님은 예, 그건 몸만 그렇죠. 하고 예. 이렇게 두루뭉실 하시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은근히 또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저도. 아 그러니까 건들면 이제 하지만 안 건들면 그냥 아,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죠. 예. 예. 제 건드렸다가 좀 혼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 4년 동안 예. 예. 개고생을 엄청 했는데 아, 내가 쨍볕에서 예. 여름마다 이거 했습니다. 1인씩. 예. 그리고 또 뭐 추운데 나가서 연설하다가 입이 얼어갖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영하 15도 이런 데서도 했어요. 근데 최순실 씨하고는 별로 이거 안면이 없었네요, 그래도. 아, 제가 고영태만큼 뭐 허벅지도 아니고 뭐 그건 또 인격 모독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안면이 있은들 저 사람 보니까 좀 얼굴이 병색이 짙다. 그래서 최순실이 저를 취급을 했겠습니까? 나이도 뭐 최순실보다 한 15살, 20살 어려야지. 제가 볼 때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유, 오늘도 뭐 누가 그러는데 제가 막 건강, 내가 농담으로 제가 몸이 약하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또 뭐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뭐 몸이 약하다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이상한 말 하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원장님 보고요? 몸이 약하다 그래요? 아,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몸이 약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또 모 개그 프로에서 그걸 또 차용하더라고요. 몸이 약해요 이런 게. 아, 그 원조가 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 재밌잖아요. 예. 나는 안 낮춰서 안티가 맞나? 아, 한번 낮춰보세요. 아, 나는 뭐 정치적인 욕심도 없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 저는 뭐 몸이 약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 원장님은 이렇게 네. 관상이 낮춰지는 관상인데 제가 이렇게 할거 저는 몸도 약하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저도 안 믿긴 안 믿어요. 몸이 약하다 이러면. 그냥 웃기는 거죠 그냥. 근데 아까 그 헬류 정력 이야기 하셨는데 예. 원장님 저 뉴트리아라고 아시죠? 알죠. 예? 예. 그 남미에 예. 저기 풀밭에 사는 예. 아르헨티나 같은데 예. 이 풀밭에 사는 대형 설치류 그 거대 들쥐만 하는 예, 거 이만하죠.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주로 이제 물에서 살고 예. 이 경남의 창녕에 우픈읍에 가면 집중적으로 많이 살잖아요. 예. 예. 그게 옛날에 예. 고기도 먹고 그랬죠. 모피도 쓴다고 수입해왔다가 예. 누가 그 지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쥐를 먹었어요. 제가 그 시골에 가서 살 때 쥐를 잡으면 구워 먹더라고요. 맛 좋죠 지고기가. 먹어봤습니까? 먹어본 적 있는데 맛이 좋다 이러더라고요. 꼭 먹어본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아, 제 친구 이야기 들었죠. 개구리는 먹어봤습니까? 결국은 당연히 먹어봤죠. 맛있어요? 아, 맛 좋죠 맛은. 메뚜기는? 메뚜기 먹어봤죠. 예. 메뚜기 맛 좋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렇게 비위가 좋지는 않았는가. 아, 개구리 먹어봤어요? 아, 그런 거를 먹으라고 주는데 예. 어릴 때도 그걸 안 먹었어요. 개구리가 저 무슨 제주도에 파라다이스 호텔 뷔페 가니까 아주 고급 튀김 맛 좋아요. 개구리 튀김. 그건 무슨 황소개구리입니까? 별로 크진 않다는 요만 같은데요.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 뷔페에도 나오더라고요. 개구리. 참새는 드셔보셨어요? 참새 먹어봤죠. 대부분의 참새라고 좀 이렇게 파는 게 매출이 아닐까요? 매출이 좀 크죠.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 예. 그때 맛 좋죠. 지금도 저기 종로 근처 인사동 근처 가면 참새 구이만한 집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네. 아, 고치배가. 참새구이 맛있죠. 참새는 또 이렇게 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뉴트리아 예, 거기에 쓸개 예. 이 곰에 한 10배 정도의
그 뭐 우루사의 성분 UDCA UDCA, 예. 그게 발견됐다고. 예,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아를 갖다가 지금 이 유해 예, 이 동물이라고. 예, 그래서 그 한 마리 잡아오면 예, 2만 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으로 낚시처럼 뉴트리아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한 5천 마리 잡았다더라고 한 1년에. 예, 그런데 그게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살기에 좀 부적합한데 예, 그것도 싹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메 10배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세죠. 그게 UDCA가 우루사 성분이잖아요. 예. 뭐 이 특정 약품만 해서 뭐좀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우루사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게 먹으면 제가 옛날에 담석이 있었거든요. 담석. 근데 그게 먹으니까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담석이라면 쓸개에서 네, 쓸개에 있는, 예, 예. 그 우리 쓸개에 습화되는 걸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들이? 초음파를 했는데 이제 약간 있더라고요. 이게 병적인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우루사 UDCA 성분 안에 이제 담석을 녹이는 뭐 물론 이제 담석도 종류가 많아요. 네. 뭐 콜레스테롤 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담석 성분도 있는데 담석 성분으로 된 담석에는 그게 잘 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담석의 원인은 담즙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적응증에 담즙산에 의한 담석에는 녹이는 효과가 있어. 그 이제 시험사가 먹어봤더만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6개월 뒤에. 저는 신장이 안 좋았는데 예, 몸이 항상 안 좋으니까 간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럴 수도 그때마다 있겠네요. 담배도 피우고.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평강한